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사건 2005년 6월 16일에 발생한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미 입주 아파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혜령 씨의 죽음과 그 주변에 여러 의문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왜 이혜령 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 미 입주 아파트에서 살해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범인은 누구일까요?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추리한 범인까지 여성용 의류에 주로 쓰인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건은 나무 위키에서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추리한 범인이랑 말씀드려볼게요. 200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남동의 미 입주 아파트였던 일신건영 아파트 106동에서 K대를 2004년에 졸업한 이혜령 씨의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이에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교수, 남편 등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원한에 의한 살인이나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미제 사건이 되었어요.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남동의 미입주 아파트였던 건영 아파트에서 광고 전단지를 돌리던 남성은 유독 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했는데 그 집은 아직 입주하지 않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입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집 안쪽까지 전단지를 붙이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남성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현관문을 당겨보니 문이 열려 있었대요. 집안을 둘러보던 그는 깜짝 놀라요. 안방 화장실에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있었습니다. 시신은 겉옷이 찢어지고 속옷이 벗겨진 발라의 상태였고 얼굴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혜령 씨, 당시 30세인 여성으로 발견됐어요.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K대학교에 편입해 2004년 졸업한 그녀는 서울의 다른 명문대 대학원에 재학하던 부동산 자산가의 아들과 2004년에 결혼했어요. 피해자 이 씨는 시체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6월 9일 행방불명돼 이미 경찰에 실종신고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K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은행 CCTV 화면이었어요. 이 씨의 시신 상태로 보아 경찰은 이 씨가 그날 바로 피살되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이 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살인사건의 수사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난항에 빠졌어요. 자산가 며느리가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도남동의 미입주 아파트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부터가 불분명했거든요. 스스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 성폭행이나 묶인 흔적을 감별할 수 없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을 통해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하지만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이 씨의 머리카락과 남성 의류 단추가 발견된 것을 두고 경찰은 범인과 이 씨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이 씨의 소지품이나 현금 등이 없어지지 않은 점으로 밀어 강도살인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어요. 대신 경찰은 이 씨가 준 재벌가 며느리라는 점을 감안해 누군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 혹은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어요. 이 씨의 시체가 발견된 아파트는 신축 후 입주를 기다리던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서울특별시 외곽에 살던 이 씨가 멀리 떨어진 동네에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일단 경찰은 누군가 이 씨를 빈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어요.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빈집인 터라 문제 아파트의 현관 자동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는 모두 1234 또는 0000식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경찰은 집주인이 입주해서 현관 자동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까지 누구나 쉽게 빈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씨를 이곳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이 씨가 누군가를 순순히 따라갔다면 이 사건은 이 씨와 친분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어요. 경찰은 이 씨가 아무 연고도 없는 도남동의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를 밝히는 것이 바로 사건 해결의 열쇠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사건 현장 주변을 훑으면서 여러 차례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이 씨가 언제 누구와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지를 전혀 알아낼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발견 당시 이 씨의 사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만취 상태였지만 이 씨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이 씨가 평소 술을 잘 못 마시고 즐기지도 않는다고 진술했어요. 따라서 경찰은 이 씨가 혼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평소 알고 지낸 누군가와 함께 마셨을 거라고 보고 주변 지인들 중심으로 수사를 펼쳐나갔어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이 씨가 졸업한 대학의 은사였던 교수였어요. 경찰의 수사 결과 이 씨가 실종되기 2시간 전인 9일 낮 12시쯤에도 두 사람은 연구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따라서 교수가 이 씨의 마지막 목격자일 수도 있는 셈인 거죠. 특히 일각에서는 평소 두 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보러 다녔으며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그러나 교수는 이 씨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이 씨 실종 당일 연구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헤어져 이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고, 이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륜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함께 집을 보러 다닌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교수 본인의 입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혜령 씨와 내연 관계임을 인터뷰에서 직접 인정한 것으로 나와요. 경찰은 교수를 5차례 걸쳐 조사하면서 알리바이를 추궁했으며 교수의 유전자를 채취해 이 씨의 시신 발견 당시 가슴에 묻어있던 타액 DNA와 비교도 하였어요. 경찰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하자 교수가 먼저 자진해서 나는 이 씨와 내연관계였으며 실종 당일 육체적 접촉도 있었다고 시인한 사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밝혀졌어요. 하지만 DNA가 발견되었다고 했지 어떤 형태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명되어 교수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교수와 이 씨를 잘 알고 있던 주변 지인들도 두 사람이 깊은 관계였다는 소문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교수는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서 결국 두 사람은 내연 관계라고 증언했어요. 다음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이 씨의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 얘기는 여기서 조금 뺄게요. 왜냐면 제가 추측하는 인물은 교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리바이도 증명이 됐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혜령 씨가 그 미입주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증거가 뭐였냐면은 타액이 발견됐어요. 가슴 부분에서 타액이 발견되고 단추도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뭐냐면 연고도 없는 곳에서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직접 남편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평소에 이혜령 씨가 그 교수의 집을 알아봐주고 있었대요. 교수가 이혼을 할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혜령 씨가 그 교수의 집을 알아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고도 없는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그 교수의 집을 알아봐줬다고 치면 거기는 가까워요. 학교랑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얻으려면 충분히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발견할 당시에 이혜령 씨가 누구랑 갔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혼자 간 거야 그냥. 왜 혼자 갔는지를 제가 유추를 해볼게요. 이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K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은행 CCTV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씨의 시신 상태로 봐서 경찰은 이 씨가 그날 바로 피살됐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 그날 죽었을 거다 이거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할 때 아마 사망 시간이 해지기 전이었거든요. 교수랑 2시 정도 헤어졌대요. 12시에 만나서 밥을 먹고 2시 정도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만취한 상태로 그 미입주 아파트를 간 거야. 혼자 간 거야. 혼자 가서 죽은 거야 거기서. 미입주 아파트를 혼자 왜 갔을까? 누가 끌고 갔을까? 동행이 있을까? 목격자가 안 나왔잖아요. 혼자 갔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된 거냐면 100% 나온 증거를 보고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교수가 이혜령 씨한테 졸업작품을 하자고 불렀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혜령 씨랑 교수는 서로 돈독한 사이야. 그리고 이혜령 씨가 평소에 교수를
존경했대요. 되게 잘 따르고 가족들한테도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혜령 씨는 부르니까 영광이잖아. 자기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일을 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야. 초밥을 사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초밥을 사들고 교수를 만나러 갔는데 교수가 초밥을 보더니 교수 사무실에서 먹던 소주를 꺼내서 같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만취 상태였잖아. 그 술은 교수랑 먹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면 이렇게까지 먹은 사람이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리고 원래 술을 못 먹는다며, 이혜령 씨는. 그리고 그 은행 갔다가 그 집까지 2시간 정도밖에 공백이 안 생기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먹었을 리도 없어. 그리고 전화 추적을 했을까? 통신 기록을 봤을까? 누군가 유인했을 수도 없어. 그럼 통신 기록이 나왔겠지. 그래서 나는 교수랑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수랑 먹고 있었어, 술을. 초밥이랑 먹고 있었는데 교수가 막 먹다가 사랑 고백을 해. 이혜령한테. 내가 와이프랑 이혼을 할 거다. 근데 이혼하면 너랑 사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네가 이혼해서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막 사랑 고백을 하는 거야. 이혜령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쾌함도 있지만 굉장히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내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야. 내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교수님인데 막 몇 년 동안 따랐던 교수님인데 갑자기 나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나한테 사랑 고백을 했다? 그럼 나는 그 존경심도 다 깨지고 나를 어떻게 본 거지? 막 좌절스럽고 이제 어떻게 교수님을 봐야 돼? 이제 앞으로 못 볼 거 아니야. 막 못 보는 거지. 안 봐야지. 나한테 그런 사랑 고백을 하고 뭐 나랑 살자 막 난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러면 못 보는 거야. 내연 관계를 하자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못 보는 거야. 난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술을 먹은 거지. 그 막 불편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저도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 술을 먹으면 오버해서 먹을 때가 있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이 텐션을 올리려고, 아니면 이 불편함을 빨리 벗어내려고, 아니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로 너무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술을 먹으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만취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동생의 약속이었대요. 그 은행 볼 일이. 그래서 동생의 약속을 지켰어, 은행에서. 그런 다음에 술이 취했으니까 내가 생각을 했어. 이제는 교수랑은 못 봐. 교수를 안 볼 거야, 나는. 근데 원래부터 교수의 집을 알아봐주고 있었어, 내가. 이혼한다는 얘기는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수가 집을 알아봐 달래서 알아봐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수를 못 보니까 마지막까지 교수의 집을 알아봐주고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안 볼 거니까, 교수를. 그래서 그 집을 혼자 간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는 왜 안 통했냐? 난 이미 술이 취했으니까. 만취 상태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술이 취했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집을 보여주세요 하면 집을 안 보여주겠지. 동행을 안 해주겠지. 아가씨 술 취했으니까 집에 가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난 술 취했으니까 혼자 그 집을 보고 교수한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고 알아봐 주려고 했던 집은 이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를 다 하자. 우리는 이제 못 볼 사이가 됐다. 이렇게 끝낼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미입자 아파트를 간 거예요.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 하려고 갔는데 교수가 진짜로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계속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는데 와이프 입장이야, 이제 내가. 교수의 와이프야. 나는 애들 잘 키우고 교수의 와이프로 안정된 가정에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이유가 없대. 그냥 내가 싫대. 아니야. 이유가 있겠지. 바람이 났겠지. 바람난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교수의 입장이야. 그러면 나는 심부름 센터를 고용할 거야. 알아야 되니까, 내연녀를. 내연녀를 알아야 이 난국을 파헤쳐 나가지. 지피식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어쨌든 내연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잘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처럼 성형을 한다든지 어쨌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궁금하잖아. 그래서 심부름
센터를 고용을 했는데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이제 오늘은 누굴 만났다. 초밥 사들고 어떤 여자가 가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움직인다. 교수의 와이프 입장에서는 얼굴을 보려고 쫓아온 거야. 그 여자를 만나러. 누군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는 100%제 생각이에요.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그래서 난 당장 갈 거야. 그 여자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얼굴을 보려고. 갔어. 여자가 어디로 이동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쫓아갔는데 미입주 아파트로 들어가네? 오라? 살림을 차리네 이것들이? 라는 생각을 하고 들이닥쳤어. 그 여자를 따라서.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서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덮쳤어. 죽은 이혜령 씨의 그 어떻게 죽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주거든요. 그럼 보면은 갑작스럽게 핸드백도 못 벗고 이렇게 숨어있어. 누군가 오니까. 첫 번째 가정이야. 얼떨결에 이혜령 씨가 막 이렇게 집을 보고 있는데 누가 오니까 얼떨결에 화장실로 숨었어. 근데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숨어? 숨었을까? 안 숨었을 수도 있어. 왜 숨어? 그냥 집 보러 왔어요 하면 되는데 아니면 숨었다고 칠게요. 숨었어. 백도 못 벗고 숨었어. 그냥 화장실에. 안방 화장실에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숨었는데 문을 확 연 거야. 너 여기 숨었구나 이러고 문을 확 연 거야 상대방이. 그래서 변기에 앉았다가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머리가 뜯겼어. 머리가 뜯긴 다음에 세게 맞았으니까 기절을 했어. 그 다음에 목을 졸랐어. 완전히 끝내려고. 내 얼굴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죽인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막 실갱이를 하겠지. 이렇게 죽이면 어떡하냐. 심부름센터 그 직원이. 죽이면 어떡하냐. 누군지만 알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따지고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렇게 막 흔들었잖아요. 멱살 잡고. 멱살 잡을 수 있지 않아? 난 내 언니 만나면 멱살 잡을 것 같은데? 네가 뭔데 내 남편을 꼬셨어. 아니면 내지는 너 여기서 살림 차리려고 했어. 막 이러면서 막 멱살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멱살을 잡으니까 뒤로 넘어갔다가 뜯겨가지고 기절했어. 저는 물론 목을 조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급박한 상황에서 범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내가 모르니까 어쨌든 목을 졸라 죽였어. 죽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뭐 이렇게 뜯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DNA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저 같아도 뜯긴 뜯을 것 같아. 이거를 내 DNA가 나왔을 것 같아. 이 손의 각질, 뭐 지문 아니면 손톱 나왔겠지. 그리고 이걸 뜯어간 거예요. 뜯어가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꾸며야 되겠다 해가지고 팬티도 벗기고 해가지고 도망갔어. 아니면 맞닥뜨린 거야. 거실에서 맞닥뜨려가지고 싸운 거야.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웠어. 아니 뭐 살림을 차리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미 만취산 상태야.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도망갔어. 또 화장실로 이혜령이 도망갔어. 열어 문이 안 잠겨. 열어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뒤로 넘어지고 멱살 잡고 흔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뜯고 이제 가고. 왜 와이프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말이 다 돼. 이 애쉬워스 단추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패션 잡지 편집 부장을 만나요. 그래서 그 분한테 이 단추의 용도가 뭐냐라고 했더니 남자의 뒷주머니 포인트 단추 같다고 했지만 이 말씀도 했어요. 여자의 자켓 단추라고. 여자의 자켓 단추로도 많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이 실갱이를 막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왜 이래요 하면서 이제 단추를 뜯었겠지. 그러니까 떨어졌지. 멀쩡히 붙어있던 단추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실갱이는 여자랑 했다는 게 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단추가 떨어진 거야. 여자 옷에서 나올 수 있기도 한 단추예요. 그 단추가. 애쉬워스가 30대에서 50대지만 골프웨어이기 때문에 좀 부유한 사람이 입는 의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의 와이프가 30대에서 50대고 부유하잖아. 그 단추는 교수의 와이프의 단추였던 거야. 그리고 타액에 묻었던 거는 심부름센터 직원. 막 실갱이를 했겠지. 이게 뭐냐고 막 침 튀기면서 얘기를 했겠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사람을 찾아줄지언정 불법은 하지 않는다. 내 연녀가 누군지만 밝혀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막 실갱이를 해가지고 타액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200명 가까이인가? 되게 많이 조사를 했대요. 그 타액을. 근데 안 나왔대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변기 뒤 서랍에 깨진 유리창과 그곳에 뜯겨나간 피해자의 머리카락 뭉치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 피해자는 변기에 앉아 있었고 강하게 뒤통수를 변기 뒤 서랍에 박아서 이렇게 유리창에 깨졌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변기에 앉아 있었고 프로파일러들의 자력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종합해 보면 해당 아파트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실랑이에 휘말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뒤따라온 범인과의 몸싸움 과정 중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고 여성이었던 점에서 범인의 완력을 이기지 못해 변기 커버 위로 주저앉게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와이프랑 싸운 거라니까? 와이프랑 막 이렇게 싸운 거야. 맞지? 술이 취했으니까 와이프는 같은 여자지만 막 충분히 흔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증거는 단추예요.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와서 피해자의 관계를 묻는 경찰에 가까운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에게서 남자의 DNA가 나왔다는 말에 내연관계가 있다고 본인이 증언하면서 용의자가 되었어요. DNA가 나왔다고 하니까 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같이 초밥이랑 막 술을 먹을 때 내가 사실은 널 좋아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앵긴 거야. 성추행을 한 거지. 막 내가 널 사실은 좋아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냐고. 너무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 나는 멘탈이 나갔을 것 같아. 이거를 또 고소할 수도 없어. 성추행으로. 교수와의 관계도 있고 주변 막 사회적 위치와 내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를 고소할 수도 없고 막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술을 먹은 거야. 내가 막 너무 고민이 되잖아. 그래서 뿌리치고 나왔는데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진 않고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집을 알아봐 주기는 했었고 그거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야. 좋게 끝내고 싶은 거야. 악감정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정말 잘 끊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악감정을 갖게 하고 끊으면 교수가 어떤 험담을 하고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알아봐 주던 집은 알아봐 주려고 한 거야. 이 씨가.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널 원래는 사랑했었다 그러면서 막 앵기고 이랬으니까 DNA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가 사실은 내연관계였다. 내가 혼자서 좋아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몰고 간 거죠. 결정적으로 교수가 범인을 감춰주려는 짓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이 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용의자를 자꾸 남편으로 하려고 그래. 남편이랑의 관계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용의자는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실종됐을 때 막 전남친한테도 막 전화를 해요. 전남친으로도 몰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전혀 이해되지 않아. 그리고 교수는 이 씨가 실종된 날 그녀의 실종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실종 신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전 남자친구에게 이해령의 행방을 물어요.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문자를 씹었대.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대요. 아니 누가 문자를 씹었다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전남친한테 전화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교수는 범행 당일 학회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리바이로 주장했지만 해당 식당 주인은 교수가 예약 시간보다 30-40분 이상 늦게 왔다고 진술했다. 마침 해당 식당이 범행 장소에서 5분 거리였어요. 와이프랑 통화를 한 거야. 이 씨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교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미입자 아파트에 교수가 왔어. 이 씨의 시체를 봤어. 너 왜 그랬어? 막 또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교수의 와이프 너 나랑 계속 이혼하자고 하면 나 자수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살인자 자식 만들고 너 살인자 남편 되고 교수로서의 그런 명예 다 사회적 지위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혼하자고 안 해 더 이상. 그냥 가정을 안정적으로 계속 꾸리겠다고 해. 그러면 우리 같이 덮자 이거를.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가 그 범행 현장에서 시체를 확인하고 내 와이프가 범인인 걸 확인하고 다시 해당 식당으로 와서 전남친한테 전화해, 남편한테 전화해, 실종된 걸 빨리 알리려고 하는 거야. 시체가 발견되게 하려고. 나는 알리바이가 이미 됐잖아. 식당에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교수의 와이프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화기 피해자 이 씨의 통화 목록이 뭐였다라는 거는 어느 자료에도 없거든요. 그것이 하고 싶다에도 없고 나무위키에도 없고 그리고 교수의 통화 목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친한테 전화하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이거는 남친이랑 남편이 용의자가 됐기 때문에 교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래서 밝혀진 거지 교수가 직접 내 전화기에 까보세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했어요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통화 목록을 다 뽑았을까? 용의자니까 통화 목록을 다 제시하세요 했을까? 교수 와이프의 통화 목록을 제시했을까? 교수 와이프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통화 목록으로 기지국이랑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교수 와이프도 용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교수 와이프는 당연히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딱 교수 와이프, 교수, 기지국이랑 통화 목록 이걸 했을까? 아니면 교수가 회식 자리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택시기사들한테 교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태운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는지도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안타까워요. 이 생각도 해요. 내가 만약에 교수 와이프야. 내 남편이 바람이 났어. 내연녀를 확인해야 돼. 내가 직접 미행할 수도 있지. 내가 교수의 와이프 입장이야. 그럼 나는 우리 오빠한테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미행을 해서 알게 됐어. 이 씨가 아파트에 가는 것도 알게 됐어. 이 씨를 만나러 가야 돼. 난 혼자 만나러 갈 자신도 없거든요. 그럼 난 친오빠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내연녀를 만나는 게 무서울 것 같아. 그러면 믿을 만한 비밀을 발설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오빠예요. 내가 오빠가 없다면 사촌동생, 남자.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리고 세 보일 수 있는. 1대1로 만나면 내가 좀 쫄 것 같잖아. 무섭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를 데리고 가면 좀 그나마 내가 용기가 생기니까 친오빠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만나러 가자. 그래서 친오빠랑 같이 갔는데 이제 막 싸움이 난 거지. 그러니까 그 타액이 DNA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씨의 엄마라면 교수 와이프를 조사할 것 같아요. 저는 교수 와이프가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애쉬워스 단추도 그렇고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져. 교수가 한 행동, 범인이 아닌데 범인인 것처럼 막 한 행동. 어떤 용기야 그건 도대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범인이어도 범인이 아닌 척 할 마당에 범인이 아닌데 자꾸 범인인 척 해요. 그거는 범인을 지켜주려고 하는 행동이야. 범인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 그 범인을 지켜주는 행동은 와이프밖에 더 있겠어요? 남편이 나한테 이혼을 요구했어. 그럼 나는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내연녀가 궁금할 것 같고 내연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어. 그러면 심부름센터 직원 시킬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그럼 내가 미행을 해서라도 내연녀가 누군지 알아낼 것 같고 내연녀를 알게 됐어. 그러면 만나러 갈 때 내 오빠를 부를 것 같고 만나면 멱살을 잡고 흔들 것 같고 그리고 죽었어 내연녀가. 그러면 남편한테 전화할 것 같고 남편이 전화해서 남편이 왔어. 그러면 이혼하자고 계속하면 나 자수한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지 어떡해.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자수하기도 싫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본 결과 저는 소 교수의 와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수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특정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몰라. 예. 누군지 절대 몰라요. 나온 게 없어. 교수가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저는 교수의 와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방구석 코난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 추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추리의 모순점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수 와이프밖에 없어. 범인일 수 있는 사람은. 미스테리로 남았던 거 왜 만취였을까? 교수랑 마셨다니까. 초밥에 소주 어울리잖아요. 저도 한 4잔만 먹어도 만취해요. 소주를. 이 씨는 술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3-4잔 먹어도 만취가 된 거죠. 3-4잔은 왜 먹었어? 교수가 나한테 헛소리를 하잖아요. 사귀자는 둥, 이혼할 거라는 둥, 나 때문에 이혼한다는 둥.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짜증나는데. 근데 또 막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난 술을 먹을 것 같아. 이 좌절감. 존경하던 교수님이 난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가 막 사랑 고백을 하니까 술을 먹었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교수를 못 만나. 난 절대 못 만나. 관계를 끊어야 돼. 그럼 좋게 관계를 끊어야 되잖아요. 유종의 미로 그냥 끊어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었대요. 교수가 이혼을 하니까 내가 아파트를 알아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알아봐주고 있다였잖아. 알아봐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보고 여기로 하세요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왜 혼자 갔냐고? 술이 취했으니까. 술이 취했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가? 집을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아파트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를 써놓고 그 아파트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교수한테 이 아파트가 괜찮다. 그러니까 호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냥 아무 데나 간 거지, 열리는 대로. 똑같잖아. 아파트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300유를 보고 305호를 계약해도 되잖아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 똑같은 미입자 아파트니까. 똑같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보고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번호를 넘기면서 여기로 얻으세요. 그리고 나는 교수님이랑 더 이상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혼 잘 하시고 집도 이사 잘 하시고 우리는 관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미입자 아파트에 갔는데 갑자기 웬걸 교수 와이프가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숨었는데 뭐 나와 너 나와 해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자의 단추를 뜯은 거지. 그 애쉬워스 단추를 뒤로 넘어가고 머리 찍히고 쓰러지고 목 졸리고 이렇게 뜯고 단추 떨어지고 내가 쓰러진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단추가 바닥에 맨 먼저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 씨가 그 죽은 스토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말이 되지 않아요? 근거가 있는 다른 소설을 쓰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봐요. 난 너무 추리를 잘한 것 같아. 어느 것 하나 이거는 빼고 아니면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 없이 다 맞아요.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미입자 아파트 살인사건. 제 소설에 모순점이 나온다면 댓글 주세요. 같이 싸워보게.